신정우 꼭 풀기. 자, 이번엔 꼭 풀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범위는 사기 강박에서부터 대리 부분까지인데 사기 강박은 비교적 쉽지만 요 대리에 관한 내용을 좀 어렵게 느끼는 사람이 많은데요. 대리도 유권 대리에 관한 대리의 삼면관계는 늘 전형적으로 사례 문제가 많이 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단 요 35회 때 시험 때도 사례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될 거니까 꼭 풀기에서 풀었던 문제가 거의 비슷하게 시험 문제 납니다. 거의 뭐 바뀌지도 않아요. 그냥 늘 갑일에게 토지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줬다. 건물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줬다. 우리 병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 풀어봐라. 다 이런 문제들이에요. 여기는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부분이니까 대리 부분은 꼭 풀기만 잘 연습하고 가면 시험장에서 꼭 득점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사기 강박부터 좀 출발해 봅시다. 이건 19회 때 옛날에 출제가 됐던 내용인데 여기 중요한 판례들이 많아요. 그래서 옛날 기출문제이긴 한데 최근 시험 문제 트렌드에 부합하는 것이라 제가 여기 뽑았습니다. 자, 먼저 사기 해봅시다. 사기. 그리고 페이지 물어보던데 지금 단원별 기출문제 지금 강의 찍고 있는 이 타이밍에 단원별 기출문제지 아직 출간이 되지 않았어요. 곧 나올 예정인데 제가 교정까지 다 마쳤거든요. 좀 있으면 나올 예정인데 단원별 기출문제가 나오면 그에 해당하는 페이지도 함께 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단단 교재 가지고 보시는 분들 되게 많은데 그분들은 이제 단단 교재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없다. 그럼 옛날에만 가지고 계신 거 있죠? 그거 보고 하세요. 그리고 그것도 없다. 그럼 화면 보고 하시면 되죠. 이렇게. 자, 해봅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기, 이건 갑이라는 사람이 거래처나 진품 1000만 원짜리 가지고 있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거래처는 가짜라고 속인 거죠. 속아서 100만 원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럼 사기는 기망행위를 통해서 착오에 빠진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하는 것. 이게 사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기 강박은 똑같이 규정되어 있죠. 몇 조죠? 110조. 조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사강 취선이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그리고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먼저 1번 질문 이거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 상대방이 사기를 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죠? 제3자. 제3자의 사기 형태라는 겁니다. 제3자가 표의자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래서 표의자가 여기를 잘 봐야 된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없는 의사표시를 한 거예요? 있는. 요 상대방 있는 이란 말이 없으면 좀 보완해서 좀 집어넣어서 푸시기 바랍니다. 실제 시험에서 그냥 의사표시로 나와 있는데 정확하게는 이게 무슨 의사표시인지 잘 알아야 오해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제가 상대방 있는 이란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면 요 제3자가 표의자에 대해서 사기를 친 거예요. 그리고 표의자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는 상대방 자체가 있으니까 무조건 취소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언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표의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이건 가장 기본이 되는 게 110조 2항 조문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조문은 중요합니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표의자는 언제 취소할 수 있죠?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이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일단 몰랐다는 뭐죠? 몰랐다. 이게 선의, 일단 과실 없이 그랬으니까 상대방은 선의 무과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상대방이 알았거나 이게 악이에요. 그다음에 알 수 있었다는 게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다는 겁니다. 즉 상대방이 악이거나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을 때에만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이면 이때는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2번 갑시다. 자, 여기는 포괄승인이 포인트입니다. 포괄승인. 먼저 의사표시 규정에 보면 다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보면 각각 무효 또는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3자의 뜻이 뭐예요? 제3자의 뜻. 당사자 및 포괄승계인을 제외하고 허위 표시를 기초로 이게 비정상적 의사표시 기초 이렇게 하면 돼요. 비정상적 의사표시를 기초로 법률상 새로운 실질적 이해관계를 맺은 자. 여기는 포괄승인, 상속인 같은 사람은 피상속인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제3자에 포함돼요?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지 않죠? 한 사람 기억합시다. 상속인. 이 사람은 제3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나 알아둡시다. 3번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 날이 난다는 착각에 빠져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했다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사인한 서류가 신원보증 서류에 사인한 줄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누구 취직시켜주고 이 사람이 그 회사에 가서 사고 칠 경우를 대비해서 내가 신원보증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원보증 서류에 서명 날이 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 날이 한 거예요. 이건 뭐와 똑같은 거냐면 내가 계약서에 56만 원 쓸 생각이었는데 65만 원을 잘못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는 것이라 이걸 표시상의 착오라 그래요.
다만 착오가 생긴 이유가 제3자의 뭐에 의해서? 기망행위에 의해서. 제3자의 기망행위에 의해서 착오가 비롯됐다는 겁니다. 보통 의사표시를 할 때 요 사기를 통해서 중요분의 착오에 빠져서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럼 즉 요 착오하고 사기가 경합한다. 이때는 병존이에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도 되고 사기를 이유로 또 취소하는 게 돼요. 다만 얘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 볼까요? 이걸 서명날인의 착오래요. 서명날인의 착오. 그러니까 서명날인 할 때 착오를 일으켰다는 겁니다. 서명날인 할 때. 그러면 서명날인 할 때 착오를 일으킨 거 맞는데 요 상대방이 사기를 쳤다 또는 제3자가 사기를 쳤다고 하더라도 이건 표시행위 자체를 잘못하는데 불과하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착오를 일으켰든 상대방이 사기를 쳤든 제3자가 사기를 쳤든 어쨌든 표시행위를 하는데 착오를 일으키는데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한다는 겁니다.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는 게 아니고 뭘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이건 하나 기억해 두셔야 된다. 서명달인의 착오. 서명달인의 착오는 착오 문제로 다룬다. 사기 문제로 다룬다. 착오 문제로 다룬다는 겁니다. 그러면 착오에 관한 조문이 몇 조죠? 109조. 이게 109조 조문은 어떻게 되죠? 내, 중, 차, 중, 무, 선이죠.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하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 109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중요한 키워드가 사기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서명달인의 착오는 착오 문제로 다루니까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건 돼도 이쪽에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있다고 돼 있으니까 X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문을 할 때 문득 막 이렇게 외운다고 절대 되지 않아요. 법학은 정말 정직한 게 뭐냐면 내가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해를 하고 있으면 계속 이해만 하면 계속 혼자만 하면 계속 실력이 늘어요. 근데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만 외워도 별 난리를 쳐도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각 지문을 차근차근 제가 해설해 드릴 때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되고 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면 학사 질문을 통해서 질문해서 꼭 여러분이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제가 풀어주는 것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반복하면 무조건 합격. 아주 간단하죠. 4번 갑시다. 여기는 시가를 호의로 말했다는 겁니다. 시가 묵비도 똑같아요. 그러면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시가를 물어봤는데 시가를 말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건 사기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사기가 되려면 기망행위에 해당돼야 되고 기망행위가 위법해야 돼요. 근데 이게 시가를 말해줄 법률상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면 누구라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손해를 보려고 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익 보려고 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게 정상인 거니까 시가를 말해줄 법률상의 의무 자체가 없어요. 따라서 시가를 묵비한 거, 시가를 허위라고 말한 건 이건 기망이다 아니다? 아니죠.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를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다음 5번은 중요합니다. 요게 그냥 사기만 나오면 문제가 잘 풀리니까 요 사기 문제를 낼 때, 강박 문제를 낼 때 반드시 대리와 연결해서 낸다.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알고 시험장에 가야 돼요. 그냥 단순히 사기 강박에 국한된 것만 알고 시험장에 했는데 이게 대리랑 섞여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19번 문제가 옛날 기출문제이긴 하지만 이렇게 이런 류의 문제가 민법 들어간 모든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이 19의 문제를 제가 꼭 풀어야 할 기출문제로 푸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5번 해볼까요?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 의사 표시한 병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때 요 갑의 대리인 을 그랬으니까 갑이 뭐죠? 이 사람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병이 상대방이라는 겁니다. 대신 읽을 때 잘 읽어야 돼요. 보니까 을의 사기로 매수 의사를 표시한 병 그랬죠. 그럼 이건 누가 누구에게 사기를 쳤다는 거예요? 사람 이름으로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를 쳤다 이겁니다. 자, 이거 따로 제가 그림 그려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갑이 건물에 대해서 을에게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준 겁니다.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사기 강박 똑같으니까 한꺼번에 같이 합시다. 그러면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취소를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누구예요? 상대방이죠. 그럼 이때 상대방은 언제 취소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합니다. 언제나. 이 말은 본인이 이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본인의 선의 이야기를 불문하고 상대방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4강 취선이죠.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취소로서 누구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럼 이때 본인이 악이에요. 그럼 악의 본인에게는 당연히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본인이 선의예요. 그럼 선의의 본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있을까요? 얘는 본인은 무인사 표시 규정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본인은 사기 또는 강박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사람이 아니고 그 전부터 있었던 사람이죠. 따라서 제3자 자체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선의유도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이 말은 이 병은 갑이 악일 때도 대항할 수 있고 선일 때도 대항할 수 있으니까 결론은 뭐죠? 언제 본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언제나. 자, 이걸 공식으로 꼭 기억합시다. 공식으로. 그래서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한 경우에 상대방은 언제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또 상대방은 언제 본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언제나. 자, 그럼 다시 가봅시다. 보니까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이게 결국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OX. O. 자, 답은
5번입니다. 요게 공식으로 잘 기억하고 계셔야 문제가 빨리 풀립니다. 물론 차근차근 할 수도 있어요. 차근차근 하면 좋은데 차근차근 하면 이미 시험이 끝나죠. 그러니까 꼭 기억합시다.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 또는 강박을 한 경우 상대방은 언제 취소할 수 있다. 언제나. 그리고 상대방은 언제 본인에게 대항할 수 있어요. 언제나. 이렇게 정리합시다. 자, 그 다음 27회 때 났던 문제인데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이게 사기에 관한 판례를 모아둔 것이라 고른 거예요. 사기 판례 꽤 있어요. 먼저 1번에 갑시다.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당연히 말해줄 법률상의 의무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왜냐면 그 이사 이제 갔어요. 이사 가서 짐 다 풀어놓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서 산책을 했단 말이야. 산책, 맑은 공기를 기대하고 좋은 경치를 생각하면서 산책하는데 온 천지가 공동묘지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속았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때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말해줄 법률상의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데 이걸 말하지 않은 거니까 이건 적극적으로 속인 거나 똑같다는 겁니다. 결론 알면 돼요. 김항희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한다. 그 다음 김항희가 인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김항희니까 사기죠?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을까요? 취소. 그 다음에 취소하는 것도 되고,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 사기를 치는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에도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엇도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둘 중 어느 하나를 할 건지는 표의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 취소하고 싶으면 취소를 하는 거고, 그다음 취소하지 않고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래서 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맞네요. 그다음 3번은 읽어보시고, 여기는 과장 허위 광고,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다소라는 게 포인트. 다소. 상가의 운영 방법 및 수익 보장에 관해서 다소. 여기다 뭐 첨단 오락 타운도 뭐 조성하고 해서 뭐 많은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광고를 때렸다는 겁니다. 이게 다소 그랬으니까 상인이라면 보통 이 정도의 거짓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분양을 수월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정도 행위는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김항희의 위법성 인정되지 않아요. 결국 사기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하지 않아요. 4번에 갑시다. 제3자의 사기에 의해 상대방 있는, 나왔네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의 경우에 언제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이렇게 됐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그랬으니까 이건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갑시다. 5번. 5번. 대리인의 김항희에 의해. 자, 아까 연습했으니까 다시. 대리인의 김항희에 의해 계약이 체결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를 친 거죠. 그러면 상대방은 언제 취소할 수 있어요? 언제나. 딱 공식 기억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딱 풀리죠. 자, 따라서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 있더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맞죠? 자, 따라서 틀린 건 찾는 건 다 뭘 골라야 돼요? 자, 3번 이렇게 고릅니다. 그 다음에 23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23회 강박 갑시다. 강박. 자, 여기도 이건 강박의 요건을 잘 물어보고 있는 문제라서 제가 뽑은 거예요. 자, 틀린 걸 찾는 겁니다. 1번 강박. 쭉 읽어보세요. 강박에 의해 증여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하여 증여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건 뭔 말이죠? 강박. 일단 얘는 개념을 좀 알아야 돼요. 그럼 사기 또는 강박은 이건 하자인의 의사표시라고 하죠. 하자인의 의사표시. 그럼 이때 요 사기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거예요? 불일치하는 거예요? 일치. 그러니까 여기는 강박은 쫄기는 했는데 의사도 있고 표시도 있는 경우예요. 이렇게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요. 그런데 자유로운 상태에서 의사결정한 게 아니고 의사결정 과정에 뭐가 있죠? 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강박은 쫄기는 했지만 어쨌든 의사가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여기 내심의 효과에서 길게 돼 있는데 그냥 줄이면 돼요. 진의, 의사 다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 그러면 강박은 의사가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있는 경우죠. 따라서 의사가 결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의사가 있는 경우라는 거니까 정확하게 OX. 그 다음에 공부를 조금 더 해보면 요 내심의 효과에서 결여된 것,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얘가 비진의 표시를 말하는 표현입니다. 비진의 표시는 의사가 없고 표시가 있죠. 불일치를 표의자가 아는 경우가 이게 비진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1번 질문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절대 비진의 표시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박은 의사와 표시가 뭐 하는 경우죠? 일치. 의사가 있는 경우고, 그다음 비진의 표시는 아예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의사가 없는 경우니까 강박에 의한 의사 표시는 비진의 표시가 될 수 없다. 그 내용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 2번은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불법적 방법이 사용되는데 불과하다. 그럼 강박이니까 그냥 뭐 할 수 있는데 그치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데 그치는 거죠. 따라서 얘는 끝에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요, 해당하지 않아요? 해당하지 않죠? 그 다음에 3번 똑같아요. 사기 또는 강박 똑같아요. 제3자의 강박 행위에 의해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취소할 수 있다 그랬죠?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잘 읽어야 돼요. 알았다면 이렇게죠. 알았다면 이건 둘 중 하나인 알았다 요게 해당된다는 겁니다. 알았다면 당연히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다음에 4번은 강박의 정도인데 강박은 이제 뭐 해악을 고지하는 거죠. 무섭게 하는 건데 해악 고지를 통해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됐다. 그때는 이제 강박으로서 뭐 할 수 있죠? 취소. 근데 4번 아예 이 단어 엄청 중요하죠. 의사결정의 자유가 뭐 된 거예요? 박탈.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 박탈됐다는 겁니다. 이때는 바로 무효가 됩니다. 무효. 이건 의사 표시 껍데기만 만들어진 것이라 그냥 무효라고 봐요. 5번 강박행위가 위법해야 되죠. 먼저 강박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되고 강박행위가 있어야 되고 강박행위가 위법해야 되고 네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야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읽어보니까 어떤 해악의 고지가 거래 관념상 그 해악의 고지로서 추구하는 이익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적당한 경우 인정되지 않는데 위법성이란 말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아니면 뭐 이적 없어도 되고.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이게 강박행위라는 게 이제 무섭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나쁘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일단 쉽게 한번 해봐요. 범죄 저지른 사람 내가 목격을 했어요. 범죄 저지른 사람 목격했어요. 너를 고소하겠다 또는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일 때는 고소하겠다. 그다음 단순히 목격자일 때는 고발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범죄 저지른 사람 당연히 처벌시키는 게 정당한 거잖아요. 그럼 처벌시키려고 고소하겠다 고발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좀 쫄았어요. 이런 건 강박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위법하지 않죠. 내가 범죄 저지른 놈한테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건 이 사람을 범죄 저지른 자를 처벌시킬 목적으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말했다는 겁니다. 이건 위법성 인정되지 않아요. 근데 이 범죄 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이라고 하더라도 목적이 안 좋을 때는 강박행위가 위법할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범죄 저지른 사람에게 그 사람을 처벌시킬 목적이 아니고 이 사람으로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건 강박행위가 당연히 위법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를 좀 천천히 정리를 해드릴 텐데, 자, 첫 번째는 요 목적이 안 좋을 때 예를 하나 소개시킬 텐데 보세요. 실제로 자기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자에게 이 사람 나한테 채무를 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요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포인트가 이게 탈세에 협력하지 않으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돈을 빌린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돈 지급하라. 소송을 제기하는 건 당연한데 이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뭐에 협력하지 않으면 탈세에 협력하지 않으면 소송을 제기했다고 위협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목적 자체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협박의 목적이 탈세에 협력하도록 만드는 것이니까 이렇게 목적이 안 좋을 때 강박행위는 당연히 위법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목적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단이 안 좋을 때, 자 이게 두 번째인데요. 수단이 위법한 경우, 자 채무를 면제시켜 주지 않으면 폭행을 하겠다, 협박했다는 겁니다. 요 협박의 수단이 폭행이죠. 협박의 수단이 요 폭행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수단이 안 좋다는 겁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안 좋을 때 당연히 강박행위는 위법성을 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둘의 결합이 안 좋을 때입니다. 세 번째, 목적과 수단의 결합이 부적당하다는 겁니다. 결합이 부적당할 때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사고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우연히 목격했던 가해자의 과거의 범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요 교통사고 피해자, 그럼 가해자한테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하지 않으면 소송하겠다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요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목적인 건 맞는데 이 사람이 단순히 교통사고 저지른 것에 대해서 뭐 고소하겠다, 고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요거예요. 옛날에 가해자가 저지른 걸 이 사람이 우연히 알게 된 거야. 가해자의 과거의 범죄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건 목적하고 이 수단을 결합해 보니까 결국 내용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박행위 위법성은 첫 번째, 목적이 안 좋을 때 강박행위는 위법하고, 두 번째, 목적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요 수단이 안 좋을 때 강박행위는 위법하고, 또 목적과 수단이 결합해서 안 좋을 때 목적과 수단이 결합해서 부적당할 때 강박행위는 위법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앞에 거 1번, 2번, 3번 키워드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목적이 안 좋을 때, 수단이 안 좋을 때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목적이 안 좋을 때, 수단이 안 좋을 때 강박행위는 위법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5번 질문을 봐보세요. 강박행위의 위법성은, 자 여기 뭐가 나와 있죠? 요 수단으로 부적당하다는 겁니다. 그럼 수단이 안 좋을 때도 강박행위는 위법하죠. 근데 위법성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OX, X. 목적이 안 좋을 때, 수단이 안 좋을 때 강박행위는 위법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답이 5번입니다. 이건 한 번은 다뤄봐야 됩니다. 이게 시험 지문에 가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낯설게 느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번 지문 꼭 한 번씩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뭐가 키워드라고요? 수단이라는 단어 찾으면 돼요. 자, 다음 25회 사기 강박.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붙여서 나는 경우도 많죠. 사기 강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건 적용 범위에 관한 거라 꼭 하나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자, 1번. 얘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자주 틀리는 내용인데, 그러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이거 취소할 수 있는데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되죠. X 이렇게 찍으면 안 돼요. 여기는 키워드가 요게 키워드예요. 소송행위입니다. 그러면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107조, 108조, 109조, 110조 이렇게 되죠. 이게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인데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은 공법행위에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또 소송행위에도 적용돼야 안 돼요. 안 되고 가족법사기 행위도 적용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소송행위는 사기 또는 강박을 당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거 원칙적으로 취소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1번은 맞고, 그다음 2번 갑시다. 또 읽어볼까요? 대리인의 기망행위. 대리인의 기망행위. 그러면 기망이니까 사기죠. 대리인의 사기로 그랬으니까 누가 누구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사기를 쳤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언제 취소할 수 있어요?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그럼 상대방은 본인이 선이면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OX, X. 자, 항상 이 사기 강박에 관한 내용이 사기 강박은 나오는 게 아니고 뭐와 엮어서 나온다. 대리와 엮어서 나온다. 그리고 이게 답이에요. 사기 강박은 문제 쭉 풀어보다 보면 대리와 연결된 지문이 객관식이 답이 잘 됩니다. 자꾸 풀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다른 걸 계속 한문 여러 번 이렇게 풀면 그래서 유형 파악이 되려면 저처럼 아주 막 내용 빠삭하고 뭐 이런 사람만 이렇게 공통점을 발견해 내겠죠. 수험생 여러분은 다른 문제를 계속 풀면 시간만 낭비가 돼요. 힘 엄청 많이 들어가니까 그냥 제가 꼭 풀기 위해서 풀어주는 문제만 계속 풀고 가세요. 이거 한 5번 풀면 돼요. 그 정도 풀면 당연히 합격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열심히 반복해서 풀고 그다음 틀린 내용 학교 써가지고 점검하고 학교 써에다 자꾸 틀린 거 모으면 돼요. 그리고 맨 끝에 시험장 할 때 학교서 쭉 한 번씩 읽어보고 하면 본인이 틀린 거 다 정리를 하고 시험장에 가니까 100전 100승이죠. 지금까지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공부를 하면 반드시 합격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 키워드 이제 찾았죠? 박탈됐어요. 그럼 바로 뭐가 되죠? 무효. 그 다음에 4번 시가목비고 기망이다 아니다. 시가목비고 사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갑시다.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기를 이유로 뭐 할 수도 있죠? 취소할 수 있고 또 취소하지 않고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죠. 계약을 취소하지 않고 맞네요. 자, 그 다음에 16회 때 문제인데요. 이거 종합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합 문제. 자, 옳은 거 그랬어요. 먼저 1번 시가에 관한 착오. 이게 목적물의 소유권, 성질, 상태, 시가, 수량에 관한 착오는 일반적으로 중요본이 아니죠. 따라서 중요본의 착오에 해당한다. 땡. 그 다음에 2번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했어요. 그러면 이때 요 109조의 요건을 갖추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죠? 취소. 그러면 이때 표의자가 취소한 행위는 적법해요? 미법해요? 적법하죠. 법에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으니까 취소한 행위는 적법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불법행위가 될 리가 없어요. 따라서 상대방은 설사 손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표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3번 제3자의 사기로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럼 취소할 수도 있고 취소하지 않고 곧바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때 먼저 계약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 다음 4번 갑시다. 4번. 자, 여기는 요 토지의 일정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시키로 특약을 맺었어요. 제외라는 단어가 키워드입니다. 제외. 자, 이건 이제 일단 뭘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일부무의 법리를 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일부무의 법리. 이렇게 법률행위 중 일부가 무효예요. 그럼 원칙은 전부 무효가 원칙. 근데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이 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유효하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일부분이 유효하게 되려면 2가지 요건이 있어야 돼요. 가분성과 가상적 의사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나중에 요 무효 파트 할 때 자세하게 배울 겁니다. 자, 근데 요 가분성과 가상적 의사가 있으면 법률행위의 일부만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일단 이거 자체가 일단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 취소 부분을 제외했을 때에도 당사자가 법률행위 했을 것이다 추측이 되면 일부만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취소의 개념은 뭐죠? 취소의 뜻. 취소는 이런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거. 이게 취소예요. 그러니까 취소는 일단 법률행위로서 무엇은 하였고 성립은 하였고 취소하기 전까지는 이런 뭐하다가 일단 유효하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이게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게 이게 취소인 거예요. 자, 여기는 뭐냐면 4번은 요 갑하굴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여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요 빚금치인 부분은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특약을 맺은 거예요. 그럼 이 빚금치인 부분을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특약을 맺었는데 그 특약을 맺을 때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이 특약만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겠느냐? 이 문제예요. 잘 보시면 요 빚금친 부분은 요 매매 대상에서 뭐 하기로 한 거죠? 제외하기로 한 거죠.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거니까 아예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률행위로서 성립조차 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이름 유효하다가 취소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요 매매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부분은 아예 법률행위로서 성립조차 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요 특약만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를 하는 건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답이 4번 되는 겁니다. 그 다음 5번 갑시다. 이거 뭐 나오죠? 소송행위 나오죠? 소송이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강박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원칙으로 취소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이렇게 사기 강박에 관한 내용 이렇게 마쳤습니다. 대리에 관한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먼저 갑이 건물 가지고 있고 을에게 건물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준 겁니다. 이게 수권행위죠. 을이 적당한 상대방을 물색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의 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 갑에게 귀속한다. 이게 대리예요. 자, 그럼 대리는 뜻이 뭐예요? 먼저 대리인이 누구의 이름으로?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법률 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제도. 이게 대리입니다.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렇게 본인의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인이 된 사람이 임의 대리인이죠. 그러면 임의 대리권의 범위, 임의 대리인은 과연 어디까지 행위를 할 수 있느냐? 이걸 알아보려면 일단 무엇을 해석을 해보면 돼요. 수권행위를 해석을 해보면 되죠. 근데 수권행위 해석을 통해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다. 불분명하다. 이때 보충조로 적용되는 조문이 몇 조예요? 118조. 이 조문 엄청 중요합니다.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세 가지 행위만 할 수 있죠. 이계만 할 수 있죠.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씩 해봅시다. 1번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거.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 등기해 주는 거니까 이건 현상유지 해 주는 거니까 이건 허용돼요. 보존행위로 허용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매각하는 거. 이건 보존이에요? 이용이에요? 계량이에요? 이거 보존이에요. 보존. 이건 더 썩지 않도록 현상을 유지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성질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죠. 왜냐하면 물건인데 팔아서 돈으로 바꿔놨으니까 성질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보존행위는 성질이 변해도 돼야 안 돼요? 되죠. 무제한할 수 있잖아요. 자, 따라서 성질이 변해도 이건 허용된다 이겁니다. 3번 소멸지역에서 소멸시를 중단시켰다는 겁니다. 또 소멸시를 중단시켰다. 이건 채권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현상을 유지해 줬다는 겁니다. 현상 유지니까 이거 보존이에요. 보존이고 이건 허용되죠. 그 다음에 4번 무이자 금전 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변경해놨다는 겁니다. 이건 뭘까요? 이자를 받을 수 없는 걸 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 가치를 높인 거죠. 계량. 그 다음 이용행위하고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면 안 되죠. 계량을 하기 전에 뭐죠? 소비대차 계약. 계량을 하고 난 다음에 소비대차 계약이니까 성질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 허용돼 안 돼요. 되죠? 그 다음 5번 은행 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줬다. 사채놀이 했다는 거예요. 은행 예금을 빼서 사채놀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채가 금리가 높잖아요. 이건 객관적 가치가 높아진 거니까 계량은 맞는데 이게 은행 예금 일대하고 사채는 완전 성질이 완전 다른 겁니다. 예금자 보호법에 적용을 받는 은행 예금을 찾아다가 이건 사채놀이 한 건 이건 확 성질이 변하게 만든 건 맞는데 이건 객관적 가치를 증가시킨 건 맞는데 성질이 변하게 되는 거라 이런 건 허용돼 안 돼요. 안 됩니다. 계량인데 성질이 변했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다음 25회 때 문제인데요. 요 대리는 기본적으로 요 단순 단답형 문제 보면 이게 중간중간에 대리권의 논점, 대리행위 논점, 대리효과 끌어다가 하나씩 구성하는 종합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대리부는 어느 한 부분에 그 시험에 잘 나는 부분을 뭐 집중적으로 한다. 그래서 잘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두루두루 많이 공부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해 준 내용 정도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먼저 대리인이 파산 선고를 받아도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이건 대리권의 소멸 사유를 기억해야 되죠. 임의 대리권, 법정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 원인은 뭐예요? 본사, 대사성파죠. 본사는 뭐죠? 본사, 본인의 사망, 대사성파, 대리인의 사망,
성녀동결의 개시 파산. 그러면 대리인이 파산이 됐어요. 대리인이 파산됐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대리권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죠. 그런데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X. 이게 답이네요. 자, 2번 대리인이 수인이 뭐죠? 수인 여러 사람. 대리인이 여러 사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공동 대리가 원칙이에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맞죠? 그 다음에 요 3번의 키워드가 쌍방대리인데 자기계약하고 쌍방대리는 이거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금지돼요? 금지. 본인의 이익을 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금지되죠.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두 가지죠. 그게 뭐죠? 허는 뭐예요? 허락. 본인의 허락이 있을 때 채무의 이행. 두 가지에 한해서는 자기계약과 쌍방대리가 허용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락이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건 맞죠? 그 다음 4번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입니다. 일단 대리권 남용은 요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한 거예요? 대리권의 범위를 넘은 거예요? 넘었다. 그럼 자꾸 공부하게 됩니다. 진짜로. 이 남용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거예요.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했는데 자기나 제3자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용했다는 건 권한 내에서 행위를 했는데 권한을 잘못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꼭 기억합니다. 대리권의 남용은 대리인이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한 거니까 이 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다만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무효가 됩니다. 다시 언제 무효가 된다고요?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자, 그러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이때는 대리행위가 무효가 되죠. 따라서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맞죠? 대리권 남용 34회 때도 났기 때문에 35회 때 또 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5번 매매계약 체결을 한 대리권 안에 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은 포함되죠. 다음 문제 갑시다. 33회 때. 그러니까 다 문제 스타일이 요 단순 단답형 문제로 나온 게 다 대리인 이거 하나하나씩 끌어가지고 이게 문제 만드는 게 이 기본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자, 옳은 건데요. 1번 임의 대리인이 수인 여러 사람이 있다. 그럼 무슨 대리가 원칙이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그래서 보니까 공동으로 대리한다. OX, X. 2번 갑시다. 대리행위의 하자로 인한 요 취소권, 이게 법률 효과입니다. 법률 효과. 그럼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원칙적으로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을 해요. 근데 하자로 인한 효과는 항상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항상 다 본인한테 가는 거죠. 법률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하는 겁니다. 따라서 취소권은 대리인에게 귀속된다. OX, X. 본인에게 귀속하는 겁니다. 3번 대리인을 통한 부동산 거래에서 잘 봐야 된다는 거 있어요.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경우. 중요한 포인트가 등기가 됐다는 겁니다. 등기. 먼저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주고 수권행위. 자, 을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겁니다. 자, 등기가 됐다는 점을 꼭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얘는 대리 문제가 아니고 물권법에 나오는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등기의 추정력. 자, 그러면 지금 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병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돼야 안 돼요? 돼요. 일단 병이 소유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병이라는 사람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도 추정돼야 안 돼요? 돼요. 그러면 병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을에게 대리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추정받는 건 입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누가 입증해야 될까요? 갑입니다. 갑. 그럼 이때 갑 쪽에서 을에게 대리권이 없다. 즉 을이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갑이 입증해야 돼요. 본인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등기라는 단어가 키워드예요. 따라서 대리권 유무에 대한 증명 책임은 대리권의 유효를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다. 틀렸어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거 본인에게 있다는 거예요. 본인. 뭐가 됐다는 게 포인트라고요? 등기. 등기가 되었기 때문에 병은 소유권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을도 대리권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 쪽에서 나는 을에게 대리권 준 적이 없다는 걸 입증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에 갑시다.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틀렸죠? 그러니까 선임은 대리인에 의해서 선임이 되었지만 법률 효과는 본인한테 가야 되죠. 그래서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 그 다음 법정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그럼 임의 대리인은 원래 복대리인 선임할 수 없어요?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그럼 법정 대리인은 그냥 자유롭게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책임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 이건 뭐 맞네요. 그 다음에 30회 문제인데요. 자, 여기는 이제 기본 대리의 3명 관계, 유권 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례 문제인데 일단 얘도 쉬워요. 이건 다 대리에 관한 대리권 논점, 대리행위, 대리효과에 관한 내용인데 다 115조, 116조, 117조를 응용하는 문제입니다. 자, 풀어보겠어요. 자,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먼저 본인은 누구예요? 본인 갑이죠. 본인 갑. 을에게 매각에 관한 대리권을 줬고 이제 을이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 이거예요. 자, 1번 갑시다. 을이 한정후견 심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을이 누구죠? 대리인이죠. 그러면 임의 대리권과 법정 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은 뭐죠? 본사 대 사성파. 그러니까 대리인이 성려두견 개시 심판을 받으면 대리권이 소멸하죠. 여기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거니까 이건 대리권이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지 않아요. 둘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 스타트는 똑같아요. 질병, 노령, 장애 이런 걸 통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 이런 사람은 이제 요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내려서 이제 피한정후견이 되는 거고, 질병, 노령, 장애 이런 걸 통해서 사무 처리 능력이 쭉 결여가 된 사람, 지속적으로 결여가 된 사람은 이건 요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내려서 이제 피성년후견이 되는 겁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둘 중에 누가 상태가 훨씬 안 좋은 거예요? 피성년후견이 훨씬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정도에 이르지 않은 능력이 조금 부족한 피한정후견이 됐다. 그럼 대리권, 대리행위 해도 되거든요. 따라서 이때는 대리권이 소멸하지가 않아요. 이건 무엇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냐면 본사 대사 성파를 정확히 알면 딱 그냥 풀리는 문제입니다. 답변봉을 놔야 돼요. 1번. 나머지는 편안하게 봅시다. 자, 갑의 허락이 있으면 갑을 대리하여 자신이 엑스토지를 매수하는 게 이거 이름 알아야 됩니다. 상대방을 물색하지 않고 대리인 자기가 상대방이 돼서 계약을 체결하는 이거 뭐라고 그러죠? 자기계약. 그러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 금지돼요. 금지. 근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가 허체죠. 그래서 본인의 뭐가 있으면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 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이거 맞아요. 자, 3번 갑시다. 이건 수권행위 뭐 할 수 있죠? 철회. 매매 계약을 하기 전에 대리권 걷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수권행위 철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수권행위는 요식이다, 불요식이다. 불요식이죠. 특별한 방식은 필요가 없고 이건 명시적으로 하는 것도 되고 묵시적으로도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매매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 안에 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은 포함되지 않아요? 포함되죠. 자, 31회 문제인데요. 자, 먼저 갑은 매매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을에게 수여하였다. 그 다음 을은 갑을 대리하여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렇게 대리에 관한 사례 문제가 나오면 먼저 그림을 좀 그립니다. 이때 가장 잘 찾아야 될 건 본인을 잘 찾아야 돼요. 본인. 자, 본인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자, 갑은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 그다음 을은 갑을 대리하여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항상 누구를 찾아야 되냐면 본인을 잘 찾아야 돼요. 누구를 찾아야 돼요? 본인. 본인 누구죠? 본인 갑. 을은 대리인, 병이 상대방. 항상 이렇게 본인을 잘 찾는 겁니다. 먼저 1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경우에 이거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졌을 때 궁박, 경솔 또는 무경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궁박은 누구 쪽의 사정이에요? 본인 쪽의 사정인 거죠. 급박한 거 본인이니까. 따라서 요 궁박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본인. 그다음 법률행위를 할 때 경솔하고 법률행위 할 때 경험이 없게 마련인 거니까 이 경솔하고 무경험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대리인. 근데 몽땅 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자, 따라서 1번 나가리 틀렸어요. 자, 2번 갑시다. 요 승낙이나 부득이한 이건 뭐냐면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본인의 수권행위를 통해서 대리인이 됐으니까 을은 이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얘는 무슨 대리인인 거예요? 임의 대리인. 그러면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언제 되죠? 승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데 한해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승부가 없더라도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OX, X. 3번 갑시다. 자, 을이 병으로부터 대금을 전부 받고 갑에게 전달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일단 매각에 관한 대리권 안에 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이 포함돼야 되죠. 그러면 매매 대금 수령하는 건 당연히 대리권이 있는 행위로 취급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매매 대금을 수령한 건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효과가 본인한테 이미 간 거예요.
따라서 병이라는 사람에게 을이 그 돈을 본인에게 전달하지 않아도 병의 대금 지급 채무가 당연히 소멸해요, 소멸하지 않아요? 소멸하죠. 그러면 요 매매 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이 포함되니까 돈을 받으면 효과 그냥 본인에게 가는 거예요. 따라서 병의 대금 지급 채무는 변제로 소멸하는 건 당연히 맞는 거죠. 옳은 건 찾는 거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그다음 여기는 4번은 해제라는 단어 키워드입니다. 이때 매각에 관한 대리권 안에 네 맘대로 계약을 해제해도 좋다 이런 권한은 포함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해제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함부로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갑시다. 우리 미성년자 117조 대리인은 법률 행위를 하기는 하지만 이 사람은 법률 효과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따라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를 요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대리인은 미성년자이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미성년자이어도 이 매매 계약은 완전 유효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본인 값은 우리 미성년자라는 걸 이유로 계약을 취소를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자,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33회 때 출제했던 문제인데요. 먼저 갑은 그 소유 건물을 을에게 대리권 매도하기 위해서 대리권 줬다는 겁니다. 일단 본인 누구예요? 갑이죠. 본인 갑, 을은 대리인. 자, 이렇게 하고 갑시다. 먼저 첫 번째, 을이 사망했어요. 본사, 대사, 성파죠. 대리인이 사망했어요. 그럼 대리권 당연히 뭐죠? 소멸하죠. 근데 대리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OX, X. 답 쉽게 1번 골랐네요. 2번, 요 건물 매각에 관한 대리권에 중도금, 잔금, 그러니까 구별할 필요 없어요. 뭐 계약금이든 중도금이든 잔금이든 다 대금 수령을 거나 가지는 거죠. 수령할 수 있다. 맞죠? 그 다음 수권행위 명시적도 되고 묵시적도 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면 수권행위를 뭐 한 거예요? 철회. 수권행위 철회했다는 겁니다. 대리권 당연히 뭐하죠? 소멸. 대신에 이게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원인된 법률관계, 이거 위임계약 말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위임계약입니다. 갑이 을에게 건물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위임계약. 그리고 대리권 준 거예요. 그럼 수권행위 해준 거니까 을은 무슨 대리인이 될까요? 임의대리인. 이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가 되면 임의대리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또 수권행위를 철회했어요. 임의대리권이 없어집니다. 또 수권행위를 취소했을 때도 임의대리권이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 철회, 수권행위 취소 이런 말이 나오면 얘네들은 다 임의대리권이 소멸하는 원인이다. 그 정도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5번에 갑시다. 5번 허락이 있으면 자신을 매수인하는 계약할 수 있다. 이거 허락이 있으면 자기 계약할 수 있다는 말이니까 맞죠? 자, 34회 때 출제다. 작년 문제.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례 문제 중에서 대리의 3년 관계에 관한 문제는 제일 좋은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먼저 갑소용 X토지의 매도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겠죠. 갑을 대리하여 병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일단 본인은 누구예요? 본인 갑. 그다음 을이 대리인이고 상대방이 병 이런 겁니다. 자, 갑, 을, 병 이렇게 찾았어요. 먼저 을은 요 잔금 수령할 권한을 가진다. 이렇게 매각에 관한 대리권 안에 대금 수령에 관한 권한 포함되는 거 맞죠? 그다음 2번 갑시다. 병의 채무 불이행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거예요. 이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건 맞는데 해제로 인해서 막대한 법률 효과가 생기니까 해제는 누가 직접 해야 돼요? 본인이 직접 해야 되죠. 따라서 요 함부로 대리인이 계약을 해지를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따라서 을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것도 맞죠? 그 다음에 3번 갑시다. 계약의 해제가 되면 각 당사자에게는 원상의 보호의무가 생겨요. 이때 요 대리의 경우에 대리인은 행위만 하고 효과는 다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본인한테 가는 거죠. 그럼 이때 원상의 보호의무는 대리인과 상대방이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이제 각각 원상의 보호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병이 매매 계약을 해지했다는 겁니다. 병이 해지했다는 겁니다. 누가? 채무를 불행했다는 뜻일까요? 갑이죠. 그럼 갑 쪽에서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소를 넘겨주지 않아서 병이 계약을 해지를 한 겁니다. 그럼 밑에 계약을 해지한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 손해배상은 누구에게 청구를 해야 돼요? 법률 효과를 받는 갑에게 청구를 해야 되죠. 갑에게. 근데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는 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자, 그 다음 5번. 이 질문 잘 눈여겨봐두시기 바랍니다. 을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배임적 대리행을 하였고 끊고, 자, 이게 바로 대리인이 대리권을 뭐 했다? 남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리권 남용, 이게 34에 나왔다는 거죠. 전에
출제됐던 내용인데 34회 때 직접적으로 답으로 만들었다는 건 35회 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대리권 남용도 일단은 유효, 무효, 유효. 근데 언제 무효가 되죠? 무. 즉 상대방이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근데 안 경우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 대리 행위는 뭐가 돼야 돼요? 무효. 근데 을의 대리 행위는 갑에게 효력을 미친다. 유효하다는 말이니까 OX, X. 갑에게는 효력이 없다. 이렇게 돼야 되죠. 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26개 때 문제인데요. 다 대리에 관한 종합 문제들입니다. 자,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을 격려해줬다. 그럼 딱 보니까 이거 무슨 매매예요? 이중매매죠. 이중매매. 자, 먼저 갑이 을과 계약을 체결했는데 병과 또 계약을 체결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갑이 이중매매 한 거죠. 이중매매. 그럼 이중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하죠. 따라서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맞죠? 그 다음에 병이 소유권 취득했으니까 을에 대한 소유권 이전하는 게 의무는 불가능해진 거죠. 이거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 따라서 을은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제. 이때 최고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거 맞네요. 이행불능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적법가담이 되어 있네요. 갑의 배임행의 병이 적법가담했다는 겁니다. 적법가담하면 두 번째 매매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해서 무효이죠. 이때 적법가담이 되었을 때 제1매수인은 제2매수인에게 직접 등기를 말소하라. 이렇게 청구를 하는 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때는 채권자 대리권 행사를 통해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라는 겁니다. 이게 결국 적법가담인 거죠. 적법가담에 대해서 무효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병이 정의라는 사람에게 되팔았어요. 그럼 이 전독자가 선이어도 이 사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반사회적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 따라서 제3자는 선이어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맞죠? 자, 다 해결했어요. 자, 그럼 이걸 대리 문제 제가 꼽은 이유는 5번 때문에 그래요. 다시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 여기는 요 병의 대리인 무가 병을 대리하여 X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적법가담했다는 겁니다. 이거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일단 그림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 지급받은 거예요. 자, 그다음 갑이 병이라는 사람에게 되팔았다는 겁니다. 일단 요 중도금 받고 팔면 범죄된다 그랬죠? 배임죄. 그리고 병이라는 사람이 갑의 배임행에 적법가담하면 당연히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경우는 요 병이라는 사람이 직접 계약을 한 게 아니고 무라는 사람에게 부동산 매수에 관해서 대리권을 준 거예요. 이렇게 병이 본인이고 무가 대리인입니다. 그다음 무가 갑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한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매매 계약이니까 제2매매. 근데 이 대리인 얘가 적법가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은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대리인이 적법가담을 했는데 본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대리인은 제2매매 계약은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자, 이건 대리행의 하자 유무에 관한 판단 기준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대리의 경우에 법률행위 하는 사람이 누구죠? 대리인이죠. 그러니까 이건 포인트가 대리인이 적법가담했다는 겁니다. 다시 대리인이 적법가담했다는 겁니다. 그럼 본인은 그 사실을 몰랐다. 본인은 적법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대리인이 적법가담하면 이 두 번째 매매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돼서 이거 무효예요. 자, 잘 기억합시다. 누가 적법가담하면 대리인이 적법가담하면 무효 이렇게 하면 돼요. 대리인이 적법가담하면 무효. 보니까 무가 대리인이죠. 얘가 적법가담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정을 모르는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OX, X죠. 대리인이 적법가담했으니까 이건 무효. 따라서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겠네요. 근데 취득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OX예요. X. 자, 강조드립니다. 대리행위의 경우에 하자 요무에 관한 판단 기준이 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누구죠? 대리인. 자, 따라서 대리인이 적법가담하면 무효가 된다. 확실하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꼭 풀기는 여기까지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요 복대리하고 그다음 표현대리, 그다음 무권대리에 관한 문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반복해서 잘 연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우 꼭 풀기.